네, 이번 코너는 꼭 놓치지 마시고 차분하게 메모도 좀 하시고 기록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코너입니다. IT, 반도체 뭐 이슈들이 많은데 올해 또 큰 그림들을 한번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뎁스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출연자분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내공이 깊으신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최영산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잘생긴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네. 외모도 중요하죠, 그죠? 네.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그건 그거고 내용을 가야죠. 좀 분위기를 네. 환기하고자 그런 뭐 유머도 좀 했는데 농을 좀 섞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뭐 양자택일은 아니지만 이 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매번 반도체나 이런 슈퍼 빅사이클 얘기들을 뭐 어느 일각에선 초슈퍼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하던데 네네. 과연 무엇인지 삼성전자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과연 어떤지 또 재고 수준은 상당히 조금 타이트한 걸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네.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슈퍼사이클을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상승 사이클인 건 맞습니다. 네,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을 보통 상승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고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면 재고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고객사들인 이제 팡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고객사 재고가 있는데 네. 현재 재고 수준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다. 기간이 2주 내외. 그렇죠. 2주 내외로 굉장히 정상 재고 수준에서도 하단 수준으로 굉장히 재고가 적은 수준으로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장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물량을 대응을 못 해줄 정도로 현재 재고 수준이 적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물론 이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은 판매 제품의 가격이 뭐 오르는 거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 이제 반도체는 스팟 가격이 있고 고정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DM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코멘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을 기간을 길게 봤을 때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 기간에 낼 수 있는 빚 그로스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빚 그로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공급 출하 물량을 말합니다. 반도체의 출하 물량을 빚 그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반도체의 출하 물량은 1분기, 2분기 한정되어 있는데 재고도 적은 상황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오히려 하반기 갔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빅그로스를 상반기밖에 못 냈는데 하반기에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가격이 천천히 계속 올라가 주면서 빅그로스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 증가를 해주는 게 전체적인 이익 관점에서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유명세를 펼쳐서 식당이 잘 돼버리면 손님이 몰렸을 때 그 다 수익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골고루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수요층이 있는 것이 더 맞아요.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식당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독특한 의미의 그 시그널이 하나 나왔는데 시스템 LSIS는 하이K 메탈 게이트,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HKMG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이 얘기를 꺼내 들은 의미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보통 참여자들이 저기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네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Q&A 세션이었는데 네.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지금 뭐 마이크론이 1A 공정이나 이런 D램에서의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는 공정을 막 하겠다라고 네. 언론 발표를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D램 사업부의 기술적인 뭔가 장점을 우위를 이제 경쟁사한테 뺏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답변도 약간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거는 제 예전 인덱스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네. 원래는 로직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위주로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D램보다는 미세화가 조금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에 대한 기술을 비메모리에 먼저 적용을 했었는데 네. 그중 기술 중 하나가 하이K 메탈 게이트라 그래서 게이트의 재료를 하이K로 바꿔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 부분 이제 하이K를 이제 옥사이드 부분을 바꾸고 그리고 게이트 부분을 메탈 재료로 바꾸는 게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네. 미세화가 될수록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물질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제투라고 하는 선폭의 미세화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수율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수율에 대한 자신감?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시그널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던데 맞나요, 그게? 그러니까 수율에 대한 자신감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똑같은 D램이라도 어. 우리가 만들어낸 D램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자랑을 하는 거죠. 은연중의 자랑이군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내용을 이제 평이하게 일반 시그널이지만 적극적인 M&A 행보를 펼치겠다. 네. 뭐 삼성전자 지금 캐시 현금 자산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잉여 현금 흐름이 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올해 에비타가 거의 8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연간 캐펙스가 35조에서 40조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50%를 배당 재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금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게 되면 회사의 ROE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적 지표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M&A를 통해서 현금도 약간 소진을 하고 회사의 재무적인 지표도 이제 올리고 동시에 사업 성과도 낼 수 있는 굉장히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돈을 뭐 쌓아놔봐야 그 뭐 요즘 이자도 낮은 상황이고 그렇죠. 정부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뭐 한때는 잉여 현금이 너무 많으면 페널티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뭐 이 타의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그 이 큰 틀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으로 M&A를 진행할 것인가?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애플, 카,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삼성도 지금 조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뭘 할까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삼성의 반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미 그룹이 제시를 했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그걸 위해서 130조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의 IT 하드웨어의 진화 방향은 모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를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네.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게 좀 얘기의 진전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일부 투자가 진행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파운드리를 EUV 라인으로 TSMC를 쫓아가면서 이제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너무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보다는 조금 팹리스 쪽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빠르잖아요. 주식시장이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바는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죄송합니다. 이 전장용, 그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 이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주항공으로 간단 말이죠. 아, 그렇죠. 아니 언뜻 생각해도 항공우주나 우주 쪽에 뭐 이런 얘기라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지 최영산 연구원께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탑재량은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차피 이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두 개 다 갖고 가는 구조가 이제 컴퓨터의 컴퓨팅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은 계속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나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예요. 최근에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유가 LPDDR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네, LPDDR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결국에는 D램이 저전력화되고 성능이 좀 더 고성능화, 고대역폭 메모리로 가는 그러한 추세 자체는 메모리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성장세는 빠르지만 시장 규모가 작고 IT 업체들이 자꾸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비즈니스죠. 예를 들어서 인텔이 CPU 시장을 거의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네. 애플이 M1 칩을 내놓고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들이 칩을 만든다고 하는 만큼 그렇죠. 오히려 팹리스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더 치열해질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는 또 과점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어차피 지배력이 높은 상태로 쭉 가는 거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과점화되는 시장으로 가고 팹리스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게 있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를 M&A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 아닐까. 네. 팹리스라고 하면 결국에 반도체 설계나 디자인 하우스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가요? 네, 파운드리는 그냥 생산업체.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결국에는 모든 이 산업들이 한때 우리가 그 IoT라고 하는 산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이렇게 초연결 시대 그 근간에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뭐 아주 독특한 IT 분야의 그 산업혁명처럼 돼 있지만 통신 쪽도 이게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네. 통신용 반도체라든지 뭐 그쪽 분야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통신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과점화되는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도 엑시노스 칩이라든지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통신용 부분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인 반사 수혜를 좀 한국 업체들이 계속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TSMC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의 또 경쟁자,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릴레이팅 사이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TSMC하고의 좀 비교 좀 네. 해주시면. TSMC가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BR이 6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1.9배 정도로 거의 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죠. 네. 근데 삼성전자도 과거보다 밸류에이션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네. TSMC가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보다는 아직까지는 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만큼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할증 사이클, 프리미엄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도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 보자면 TSMC가 멀티플이 3배에서 4배 정도의 박스권 구간에서 6배로 올라가면서 고점 멀티플이 4배에서 6배로 약 50% 정도의 할증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비춰본다면 삼성전자의 과거 포워드 PB,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BR의 고점이 1.5배에서 1.7배 정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50% 정도의 할증이 나오게 되면 약 포워드 PB가 2.25배에서 한 2.5배 정도.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1차적인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 구간이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TSMC의 리레이팅 사이클이 끝났느냐예요. 네, 이제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에 TSMC 멀티플이 7배, 8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TSMC가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와 유사하게 궤도가 이루어진다면 리레이팅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열려질 수도 있다. 네. 거기에 만약에 M&A까지 얹어지면 또 그러네. 다른 스토리가 완전 나와버리게 되죠. 그러네요. 네. 피어 그룹이랑 비교 대상이 빨리 달리는데 더 빨리 가야죠. 우리 쫓아가려면. 그렇죠. 그죠? 네. 자, SK 하이닉스 쪽은 요즘 어떨까요? SK 하이닉스의 전략의 차별점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딱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딱 못을 박았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못을 박은 게 D램 2위 업체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 2위 업체로 거듭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약간 부진했던 낸드 사업부를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고 낸드 시장에서도 확고한 2등을 해서 D램 낸드를 합친 전체 메모리 시장 2등을 하겠다가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계획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동안 D램에 편중됐던 실적 구조를 올해는 D램하고 낸드하고 좀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전략입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당장 낸드에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나는 거는. 근데 내년에 돈을 벌기 위한 올해의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버용 SSD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텔 랜드 사업부에 대한 인수 가치가 올해 연말쯤에 이제 좀 반영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인텔의 랜드 쪽이 특히 또 서버용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 랜드 사업부가 반영되고 하이닉스 자체적인 서버형 SSD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집중이 된다면 마침 또 올해 하반기가 랜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디램은 이미 지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 좀 퍼즐들이 맞춰진다면 내년 정도 됐을 때는 하이닉스가 랜드에서는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시즌으로 넘어가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디램과 랜드가 좀 밸런스를 맞추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봐야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13만 원에 끝날 때 되면 모기장이 13만 원에 SK 하이닉스를 볼 거냐, 네. 8만 원에 삼성전자를 볼 거냐. 이렇게들 보세요. 시가총액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주에 얼마. 이게 이제 요즘 많은 그 대중적인 주린이 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쪽을 더 이제 비중 있게 좀 봐야 되는지 그거 정리 좀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목표는 메모리 시장의 2등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는 시스템 반도체의 1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의 확장성이나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M&A에 대한 여력 뭐 이런 부분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피어 그룹의 또 상승 여력, 마이크론이 더 멀티플이 확장될 거냐, TSMC의 멀티플이 더 확장될 거냐. 당연히 TSMC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저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싸네요. 8만 원, 13만 원보다. 하여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봐야죠. 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종합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가장 탑 티어를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더 뭔가 못하신 내용이 있으신 거 있으면. 네. 최근에 보면 오히려 이제 대형주 말고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많이 생각보다는 약세인 상황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뭐 대만이나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은 멀티플이 막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그렇죠. 20배 이상까지도 쉽게 봤는데 유독 한국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다들 너무 잘 벌고 네. EPS나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너무나 확고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상대적인 섹터, 뭐 배터리, 신재생, 자율주행, 전장 이런 부분보다 멀티플이 좀 고무줄처럼 쫙 확장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렇죠.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용어들이 어렵고 접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영선 애널리스트들이 자주 좀 나오셔서 투자자분들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자주 부탁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내용을 좀 조근조근하게 들어봤습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최영산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